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 안 받고 그냥 추가로 납입하거나 아니면 소득 없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나중에 그런 사람도 세금 떼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금을 떼긴 떼는데 노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적 연금 붓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붓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타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을 탈 때 어떻게 타는 게 과연 좋고 유리한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과 함께 이 연금 수령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이 연금보험이라는 걸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수령 방법 같은 걸 안내한 안내장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보면 이제 뭐 10년 동안 일정액을 타는 방법도 있고 처음엔 조금 타다가 나이가 들어서 팍팍 올라간 체증형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막 90세 되면은 막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일반 연금 상품은 네. 뭐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쓸 수 있을 때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90세 때 많이 받게 되면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해지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은퇴 직후입니다. 정년도 짧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 55세부터 65세 한 국민연금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요 시기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몰아받고 나중에는 어차피 쓰는 돈도 줄어드니까 처음에 차라리 뚱뚱하게 받고 나중에 날씬하게 받는 게 네.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여기서 조금 덜 받더라도 이게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졌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는 게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하고 IRP들을 많이 돈을 붓고 계실 겁니다. 부랴부랴 어디서 돈 꿔서 700만 원 막 채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아직 못 채웠습니다. 이제 그거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근데 결국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올렸더니 나중에 이걸 탈 때 네. 어떻게 타는 게 좀 유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모셨고요. 네. 자, 어떻게 타야 됩니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납부를 할 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때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 중에 받는 수령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55세 이후로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2013년 3월부터 가입한 건 10년이고 그 전에 가입한 거는 5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정해둔 건 뭐냐면 연금으로 받아라예요. 그러니까 그거 노후 자금이라고 나라에서 혜택 준 건데 나중에 그거 다 깨가지고 무슨 사업한다고 홀랑 날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활비에 보태 쓰셔라. 그러지 않으면 페널티 드릴 겁니다.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소 길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유리한 거고요. 네. 55세가 됐을 때 퇴직을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55세부터 미리 받아 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자 55세가 딱 됐을 때 쌓인 돈 있죠. 이걸 나누기 10 해가지고 그 해에는 그 나누기 10 한 금액의 12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5세가 딱 됐을 때 1억 원이 쌓였다. 나누기 10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120%인 1,200만 원까지는 오랫동안 꺼냈을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여유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요걸 굴리는 게 연금소득세가 나중에 불어날 가능성을 대비하면은 좀 빨리 꺼내 쓰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도 막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저 표 보면은 4년과 10년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예.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정해지는데 계산하는 식은 복잡하지만 네. 단순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될 거는 그 수령 한도 10년 동안의 한도를 지켜가지고 받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쌓여있는 돈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곱하기 120%니까 한 플러스 20% 정도의 추가 한도는 생겨요. 네. 그래서 4천만 원 쌓인 분은 이 480만 원 이내에서 꺼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나눠서 그러지 않고 나는 이거 빨리 받을 거야. 한 4년 안에 확 받아야지 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분은 올해 원래 480만 원 정도까지만 꺼냈을 수 있는데 더 많이 꺼냈습니다. 그렇죠. 수령액을 더 많이 꺼내 쓰다 보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꺼내 쓴 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16.5%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수령 이내에서는 5.5%가 과세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산출 내역에서 기타 소득세 437만 원이란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네. 같은 돈을 4년 안에 꺼냈었을 때 이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돈을 4년 안에 꺼내 쓰지 않고 정해진 수령 한도 기간인 10년 동안 나눠가 받게 되면은 세금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한 거죠. 3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동안에도 굴러가는 동안에 수익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수익 붙은 것까지 생각하면 길게 오래 나눠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연금은 많이 받는 게 좋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1,2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이 1,200만 원까지 이게 합산돼서 종합소득세율에 적용을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누군가 금융이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누군가 보고 계시다면 이 한도 좀 어떻게 국회에서 올려야 되는 거겠죠. 너무 낮죠. 이 한도가 옛날에 정해져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아요. 야, 한 달에 연금으로 100만 원 받으면 여유 있는 삶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해진 맞아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는 더 빠듯할 수가 그럼요. 있고. 그래서 저 1,200만 원이라는 한도도 이제 좀 말 안 됩니다, 저거 진짜. 상황에 맞게끔 좀 네.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저 1,200만 원 한도가 이제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가 포함이 되죠? 기억해 두실 건 우리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제약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직영연금들 당연히 해당 안 되고요. 네. 그리고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이 내 개인 돈도 있지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여기다 넣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부과되는 세금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 납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도 적용해서 빠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 전에 옛날에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상품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군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비과세 연금보험,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년 넣으면 비과세 돼요. 이런 연금보험 상품들도 한도 적용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게 연금저축이나 IRP를 세액공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액공제 그런 것도 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혜택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혜택 받은 게 없으면 나중에 그런 페널티도 없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 대상에서 뺄 수도 있어요. 신청 안 하면 그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도 적용 안 받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더 붙는 분들도 계세요. 700만 원 넘어서 붙는 분들. 맞아요. 이거 혜택 없으니까 당연히 한도 적용 안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소득세율도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선택지도 우리에게 하나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건강하다면 그렇죠. 55세부터 받게 되면 받는 돈의 5.5%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보험사 이쪽으로 연금저축보험을 넘긴다면 연금저축을 연금저축보험으로 넘겨서 종신토록 수령을 한다면 이것도 4.4%, 그러니까 1.1%포인트 낮은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과세가 되고 70세 이상부터 받으면 뭐 4.4, 80세 이상부터 받으면 3.3 이렇게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연금이 필요 없고 조금 더 굴려가지고 나중에 받으면은 세금도 낮아지고 또 굴릴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건강하다면 이렇게 뒤로 밀어두면 분명히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여기서는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앞에서 당겨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다른 여유가 있으시다면 뒤로 이렇게 쭉 길게 늘려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받는 것도 좀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워낙 지금 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요. 그렇죠. 올해들 사셔가지고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그러면 세금이 절약이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55세 요때쯤이면은 요즘에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요때부터 내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6천만 원을 20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수령할 때를 가정을 했을 때 네네. 물론 불어나지 않고요. 그대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55세부터 받게 되면은 313만 5천 원. 이게 만약에 수익이 잘 나가지고 6천만 원이 아니라 7천, 8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이 부과된 세금도 늘어날 수 있고요. 이걸 55세부터 안 받고 지금은 여유가 있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65세부터 받을래 라고 해가지고 밀어두시게 되면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26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의 세금은 어쨌든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많이 붙는 댓글이요. 네.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 안 받고 그냥 추가로 납입하거나 아니면 소득 없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나중에 그런 사람도 세금 떼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금을 떼긴 떼는데 어디에 떼냐면 내가 납입한 원금이 이만큼이고 수익이 이만큼 붙었으면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수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금을 떼냐? 16.5%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15.4%인데 여기는 16.5%를 뗍니다. 더 많이 떼네?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안에서 굴리면서 금융상품을 막 바꿀 때는 여기에서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렇죠. A라는 펀드에서 B라는 펀드, C라는 펀드 갈아탈 때 세금이 하나도 없이 계속 원금으로 불어나다가 나중에 가서 이걸 깨서 쓸게요 해서 꺼내 쓰는 순간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금융상품을 자주자주 갈아타시면서 장기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혜택 안 받고 그냥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서 굴려가지고 나중에 꺼내 쓰시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거예요. 연금저축 IRP에서. 그건 나중에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친 이 전체 대해서? 몸뚱아리의 연금소득세 또는 이걸 연금을 초과해서 꺼내 쓰게 되면 16.5% 이렇게 과세하게 되는 거니까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약이 좀 커진다. 그렇죠. 그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때 원금에 과세하는 이유는 예전에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받은 거면 안 내셔도 되고요.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김현우 소장님하고 함께 이 현명한 연금 수령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